I am your father. Join me. 안녕하세요, 미키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스타워즈 에피소드를 준비한 이유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좋아했던 영화 추억 공감하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실리콘밸리의 허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미키 형처럼 이런 분들이 어렸을 때 이 스타워즈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밸리를 주도하는 분들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일종의 클래식, 일종의 고전이 스타워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아래 세대, MZ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블 세계관에 젖어가지고 그 시대를 보내셨기 때문에 형이 요 세계관을 갖다가 약간 간단하게 3분 요약. 3분 요약. 스타워즈는 일단 총 9개의 시리즈로 나온 영화예요. 이 전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우주를 지배하려는 제국군이 있고 아주 평화롭지만은 크게 힘이 없는 공화국이 있어요. 그리고 제국군에 맞서 싸우는 반란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쟁을 다룬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스타워즈예요. 또 이 안에는 포스라는, 우리말로는 기라고 할 수 있겠죠. 초능력, 슈퍼파워를 가진 인물들이 나와요. 물건을 움직이기도 하고 뭐 점프를 굉장히 높게 하기도 하고 엄청난 집중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포스를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포스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세계관이고 그 안에 사람들, 외계인들, 로봇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그 캐릭터마다 많은 매력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큰 서사, 이게 스타워즈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이제 MZ 세대 분들은 이게 어느 순서로 나왔는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1, 2, 3, 4, 5, 6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4, 5, 6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 2, 3이 나중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시대 이야기. 근데 그 사이에 10여 년의 갭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4, 5, 6의 느낌하고 1, 2, 3의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스타워즈 에피소드 1, 2, 3이 나왔을 때 조지 루카스가 한 말이, 이제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 수 있어서 이거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던 인터뷰를 본 게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나오니까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지. 형은 이제 공상과학을 좋아할 거라고 모든 사람이 예상을 하겠지만 나도 좋아해요. 나는 스타워즈가 사실은 일종의 고전, 오페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오케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내가 갖고 놀았던 장난감의 대부분은 스타워즈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엑스윙, 룩 스카이워커, 지금 완전 빈티지 아이템으로 진짜 팔아도 엄청난 맞아, 가치가 그거 있을 텐데. 만약에 플라스틱 안 뜯고 그대로 있는 거 지금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거의 차 한 대 값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머천다이징이라 그러잖아요. 뭐 장난감, 뭐 티셔츠, 이런 머천다이징을 제대로 활용한 초기 영화들 중에 하나고, 지금까지 스타워즈가 번 돈을 보면은 머천다이징으로 번 돈이 영화 자체가 번 돈보다 훨씬 더 많다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화로만 그걸 본 게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이 엑스윙을 몰 수 있는 시뮬레이터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 영화에서 만들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또 게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마 스타워즈가 첫 번째 세대였어요. 승현은 스타워즈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야? 나는 당연히 C3PO, 말이 많으니까. 아는 것도 많고. 나만큼 방정 맞고 말 많고 한시도 가만히 못 있고. 형은 누구 제일 좋아요? 나는 이제 여기 있는 요다. 너무 고차원적이다. 왜 요다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모든 제다이들의 스승이 요다이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나는 요다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분이 약간 콩글리시를 구사하셔. 순서를 바꿔서 말하지. 약간 우리나라 어순처럼 말을 하거든요. 맞아. I will go 라고 해봐. 나는 가겠다. 그러면 요다는 go, I will.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다를 보면서 동양적인 어떤 말투의 아름다움? 동양적인 스승의 느낌이 있어. 맞아요. 예, 약간 동양의 도교 사상에서 좀 따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요다의 얼굴을 만들 때는 아인슈타인의 주름을 따라 했대. 그렇게 똑똑하다. 그런 똑똑한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멋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요다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는 CG가 없던 시대니까 이 프랭크 오즈라는 아주 유명한 인형을 다루는 사람, 우리가 퍼페티어라고 그러잖아. 프랭크 오즈가 손을 넣어가지고 한쪽 손으로 얼굴을 조절하고 이게 진짜 퍼펫이구나. 팔을 조절. 진짜 퍼펫이었어. 그래서 이 요다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세트장이 이만큼 올라가 있었대. 왜냐면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루크랑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돌 같은 거 위에 서 있거나 난 그냥 키 맞추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항상 조금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밑에서 사람이 인형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최근 나오는 스타워즈들은 CG로 충분히 요다를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옛날에 그 인형으로 만들던 그 요다의 얼굴을 사람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장면은, 많은 장면들이 아직도 프랭크 오즈가 그 손 넣어가지고 그 목소리로 연기하는 게 요다예요.
나는 사실 그 스타워즈가 공상과학 영화지만 내가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타워즈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서사라고 난 느껴요. 일단 주인공인 루크 스카이워크가 제다이 나이트예요. 기사야. 그러네. 기사. 그죠? 그래가지고 그 제다이들끼리 기사도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세이버라는 칼, 광선검을 쓰지만 총을 안 써. 그러니까 나처럼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사람들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레이저로 된 막 총을 갖다 뿅뿅뿅 쏘는데 이 사람이 칼로 다 막아 이거를. 그리고 이게 또 아날로그적 서사라고 보는 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일리아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에 쓰여진 이 작품하고 이 스타워즈의 공통점을 비교하는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공감하는 스토리의 유형 중에 하나가 Hero's Journey, 영웅의 여정이라는 그 타입이 있대요. 그럼 그게 뭐냐? 일상적인 사람이 일상을 즐기고 있대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 일상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상이 파괴돼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냐? 집을 떠난다. 집을 떠나가지고 한마디로 개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좌절의 순간이 오는데 좌절을 극복하는 어떤 깨달음이나 자기 정신세계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달라진 모습으로 집에 와서 일상을 되찾는 것이 모든 사람이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공감하는 스토리다. 아, 진짜 똑같네. 근데 그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맨 마지막에 집에 왔을 때 그 기분이 100% 좋은 기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뭐 옛날에 일상이 계속돼야 되는데 옛날에 일상이 계속될 수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분을 갖다가 원래 뭐라고 부르냐면은 노스탈지아라고 부른대요. 노스탈지아라는 단어를 지금은 우리가 향수라고 번역을 하니까. 집을 그리워하는 기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는 집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Hero's Homecoming, 영웅이 저울리를 끝내고 집에 들어올 때는 씁쓸 달콤한 기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었고 집도 바뀌었고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스타워즈가 기사도 얘기 플러스 히로스 저니, 그러니까 나 같은 중세 덕후한테 딱 어울리는 스토리다. 들어가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 뭐 젊은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뭐 악한 제국, 그 어떤 악당, 이런 악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현명한 그 현자가 딱 있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좀 웃긴 캐릭터들, 그리고 뭐 가족 간의 그 갈등, 이제 그 요소들을 잘 건드려 주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서사 콘텐츠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있는 컨텐츠지. 근데 더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스타워즈가 그 당시에는 CG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스타워즈 세계관 자체가 현존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뭐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찍는다 이래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찍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뭐 아리조나 어디다가 그림 뭐 이렇게 해놓고 찍었다고 그러거든요. 실존하는 사막을 재현하는 것도 어려웠던 시대에 어떻게 우주 공간을 만들었냐.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당시만 해도 뭐 CG는 당연히 없었고 특수효과를 하는 회사조차가 없었대요. 그래서 조지 루카스가 아예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 유명한 ILM이에요. Industrial Light and Magic. 근데 스타워즈 첫 편의 성공과 함께 당연히 그 다음 나오는 스타워즈들을 다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수효과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들, 뭐 터미네이터, 쥬라기 공원, 해리포터, 지금 어벤져스 시리즈들, 특수효과 하면은 대부분 다 ILM이 했거나 ILM의 손을 거쳐간 작품들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이 ILM이 엄청나게 그 영화사에서 큰 역할을 했지. 근데 여기서 또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80년대 초에 조지 루카스가 이혼을 해. 이혼을 하니까 위자료를 줘야 되는 거야. 50-50니까 돈을 미국은. 그분 정확히 얼마 줬는지 우리 모르지만은 예.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스타워즈 때문에 많이 주셔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를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를 내놓냐면은 ILM 안에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부서를 이제 $10,000,000에 매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분이 사셔. 바로 잡스. 우리 저 스티브 잡스 형님께서 사셔서 그 회사가 픽사가 돼. 자기 회사에서 한 팀을 팔았는데 그게 픽사가 된 거야? 그게 픽사가 된 거야. 와, 진짜. 그래서 그때 넘어오신 분들이 앳 캐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토이스토리를 만들면서 영화에서 CG라는 거의 의미를 완전 바꿔버리지.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디즈니가 샀죠. 그러다가 2006년도에 디즈니가 픽사를 사. 그리고 2012년도에 루카스 필름을 사. 그러니까 ILM이 따라온단 말이야. ILM은 루카스 필름의 자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디즈니의 이 모두가 다 모여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스타워즈에 관련된 어떤 옛날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거 데스스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려서 했다고 그러는데 특수효과가 어떤 게 있던 거예요? 예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의 스타워즈들을 보면은 우주선을 일단 손에다 만들어야 돼. 당연히 만들어가지고 걔를 블루 스크린 앞에다가 띄워. 그 다음에 카메라를 제작을 해가지고 카메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블루 스크린은 우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스타워즈의 그 특유의 우주선들 날아다니면서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그 장면들 그게 나온 거고. 나는 그때 뭐 뜻인 게 냐면 딴따따따따따 하면서 그거 글자가 우주 자막이 위로 이렇게, 그 당시 모든 자막은 다 2D.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어. 근데 이게 멀어지는 거야. 3D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요런 옷들 분자 아까 우리 C3PO 같은 그거 다 사람이 입고 한 거거든. 심지어는 R2D2도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조그만 거요? 그 조그만 거에 작은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분은 여름에 찍었으면은 좀 많이 받으셔야 됐겠네. 그래서 뭐 그런 농담이 있어. 뭐 와, 점심 먹으러 갔는데 자기만 놓고 갔다고 그 안에. 나 그분이 하는 인터뷰를 들었어. R2D2 안에다가. 근데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에피소드 4, 5, 6를 특히 보면 이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를 상상하는 능력은 자기 시대에 갇혀있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이 스타워즈를 보잖아요. 그럼 2차 대전하고 냉전 얘기예요. 에피소드 4가 몇 년에 나왔죠? 78년도. 78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소련이랑 한참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근데 미국이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랑 싸웠어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랑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랑 싸우고 있었어요. 미국인들이 봤을 때 이 세 개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사불란하고 중앙집권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치 독일도 우리가 제일 이렇게 약간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다 똑같은 투구 쓰고 쫙 줄지어가지고 똑같은 경례하고 똑같은 제스처를 채고, 그러니까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나치 독일이 무서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이 없어지고 단체가 돼버리는 거. 획일화된 네. 이제 군인들. 이거가 영화에 정말 잘 보여주는 게 뭔지 알아? 이 제국의 그 군인들이 있잖아. 네. 스톰 트루퍼스라고 부르는 네. 하얀색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에서 만든 클론들이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캐릭터의 아빠야.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제국은 다 똑같은 옷 입고 있고 항상 줄 서가지고 싸우고 명령체계 상명하복이고 한 명의 황제의 명을 따르고, 이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끔찍한 정치체계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착한 애들은 누구냐? 오합지졸. 쓰는 무기 다 다르고 그렇네. 하는 언어 다 다르고, 그게 미국이에요. 그렇네. 그러니까 개인의 개성이 굉장히 톡톡 튀는 나라들이 일사불란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이길 수 있느냐가 1940년, 50년, 60년, 70년에 미국이 하고 있던 고민인데, 그 당시 미국의 문학이나 이런 걸 보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참 중국 경제성장 팍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 인종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결정이 느려가지고 중국한테 추월당한다. 그 걱정을 냉전 때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미국인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서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오합지졸이지만 오합지졸의 힘이 세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 다스베이더 이거 잠깐 벗겨도 돼요? 벗겨도 돼. 이 다스베이더 투구가 나치 투구랑 똑같이 생겼고, 나치 투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은 일본 사무라이 헬멧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에 싸웠던 단체주의적 국가 두 개의 모자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형성한 것처럼 생겼거든요. 파시즘이 딱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국인들 이거 딱 보면은 파시즘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미국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에피소드 1, 2, 3에서 연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이제 에피소드 3에서 연방공화국의 헌법을 악용해가지고 독재자가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공포예요.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독일이 1차 대전 때 왕정을 폐지했어.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선포해가지고 이제 민주국가가 될 것 같았는데, 그 헌법을 악용해가지고 독재자가 된 히틀러라는 인물이 나왔거든요. 한 명의 헌법을 악용해가지고 독재자가 될 수 있네? 잠깐, 우리도 연방국가인데? 그 공포가 나는 스타워즈 시리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미국인들이 오합지졸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갖다가 설명한 영화. 그래서 나는 그런 영화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벤처의 중심지가 된 것 같아요. 큰 조직에 속하는 것보다 나는 추오바카 하나, 한 솔로 하나, 레아 공주 하나, 루크 스카이워커 하나 만나가지고 저항하겠다. 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스타워즈가 나왔던 그 시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진짜 착오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이렇게 큰 회사들을 만든 그 시작이 다 그때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미국인들이 느꼈던 그 정신이 또 같이 다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어렸을 때 어떤 고전을 읽고 자랐는지가 그 사람의 평생 사고방식을 갖다가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스타워즈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거대한 조직에 들어가지 말아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원하는 거 다 다르지만 그 배를 함께 타고 함께 저항을 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이들이 가족 같은, 그게 약간 캘리포니아스러운 뭐가 있거든요. 공감되는 해석이고, 제가 느끼는 스타워즈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뭐 2000년 전에
호메로스가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스토리텔러였을 거라고. 그런 스토리텔러, 그게 우리 시대에는 조지 루카스가 만든 스타워즈의 세계관, 또 그 다음에는 어벤져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가 낳은 고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호메로스가 만든 이야기가 아직까지 재창조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스타워즈, 어벤져스, 이러한 컨텐츠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남아서 계속돼서 재창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오늘 저희가 스타워즈의 역사, 문화, 기술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주제, 더 다양한 시각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키 형이랑 같이 MMM에서 참 재밌는 게, 저는 제가 역사 덕후니까 역사 영화만 했는데, 또 미키 형이 야, 너 역사 영화만 하지 말고 나랑 스타워즈 얘기하자. 난 스타워즈 덕후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 제가 못하던 이런 컨텐츠를 좀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키 형과 저의 시각으로 좀 듣고 싶은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보고 또 형이랑 저랑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